시리우스에서 영재고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영재고 준비에 있어서 화학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이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냐, 공통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가장 특징들을 꼽으면 일단 출제 범위가 좁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과목들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 이론들을 현상에다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필요한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시 문제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범위가 좁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물리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여기서 이게 난이도고 이게 출제 범위, 다루는 주제들이다라고 잡는다면 중등 과정에서 다루는 게 거의 이 정도 비율까지는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화학은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중등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이게 지금 범위가 중등 과정에서 다루는 소재 자체가 엄청나게 적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뒤에 이제 말씀드릴 다른 내용들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제 범위가 일단 좁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유형이 좀 문항수가 많지 않고 서술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 문제의 경우는 어떤 현상에다가 화학 이론을 적용해서 그걸 해석하고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는 편인데, 일단 출제 범위가 좁다라는 거랑 현상에 대해서 이론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해서 나오는 결과는 기출문제. 이게 범위가 좁다 보니까 썼던 문제를 계속 돌려서 쓰거든요. 전해에 몇 년 전에 저쪽 학교에서 나왔던 게 똑같은 소재가 또 몇 년 뒤에는 다른 학교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물론 문제가 똑같이 나진 않습니다. 약간씩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변형을 해서 다시 이제 출제하는 데 있어서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로 이게 지금 예전에 한국 기출 문제고요. 수능에서 평가원에서도 수능 형태 문제로 이걸 가지고 수능 형태 문제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 용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 바탕으로 나 용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 그래프를 그려보고 특징을 설명하라는 형태 문제였었고요. 그게 작년에 대전에서 이제 원통 이제 구 형태의 용기가 이런 원통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고 똑같은 그래프가 다뤄지고 똑같은 걸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니오스호스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화산호에서 일어난 어떤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빛의 용해도라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일반 화학 책의 소재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게 2015년도에 세종에서 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서울영재고에서 또 이런 형태 문제다. 똑같이 그 니오스호스에서 이산화탄소 분출된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뭘 더했냐면 백두산 천지도 화산호, 이제 화구호인데 왜 백두산 천지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 온도에 따라서 빛의 용해도가 달라진다라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문제가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워낙 좁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일단 출제 범위가 좁다라는 것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제한이 되어 있고, 이게 경시형 문제로 나는 학교들, 무당수가 좀 많이 출제되고 단답형 내지는 객관식 형태,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시 형태의 문제들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룰 수 있는 현상 자체가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시 능력이라도 좀 파악을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전 문제고요. 작년에 출제했던 대전 문제인데 기출을 공개를 했던 문제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이런 자료가 주어지고 그거 바탕으로 이온들 개수 비 얘들이 반응하면서 이제 이온이 없어지고 남아있는 이온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이제 농도에 대한 개념이랑 그 다음에 화학에서 양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출제된 거 이제 복원된 것 중에서 이제 세종영재도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용기가 좀 복잡하게 달려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알아야 되는 정보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보일의 법칙, 압력에 따라서 부피, 기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에 대한 건데 조금 복잡하게 내용을 좀 꾸며놨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이게 경시 형태 문제를 좀 연습을 충분히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시 형태 문제 위주로 다뤄지는 학교들에서는 특징이 아무래도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문제들에 비해서는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문항수가 시간에 비해서 좀 많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떠하냐? 이제 저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시리우스는 이제 경시가 좀 강하고 과학 쪽에 이제 과학 경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걸 적용을 할 때 이게 흔히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왜 그 시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 뭐 때문에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너네가 배웠던 이론들 중에 어떤 걸 가져와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중에 그냥 잘못 알려져 있던 좀 예전에 나왔던 책들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못 알려져 있던 내용들하고 비교해서 이게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아봤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랑 그 다음에 항상 저희는 이제 새로운 문제 개발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해석 문제뿐만 아니라 경시 형태는 뭐 기본적으로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매번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고민해서 만들어내고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다시 배웠던 이론 적용하는 걸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이제 대면하고 클리닉하고 진행하는 게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영재반은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 수업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고민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이 같이 교실에 들어가든지 이제 같이 붙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뭐 화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재반 전체 공통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가을 학기죠. 여름 방학부터 시작해서 겨울 방학 전까지 이 시기에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화학 원투를 공부를 한번 해봤다든지 해서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도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 경시 형태로 올림피아드 형태의 문제에 그 개념을 적용할 때랑 그 다음에 현상 해석적으로 적용할 때가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피아드 준비에서는 그 설명이 간략하게 하고 지나갔던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재고 설명에서는 다시 좀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형태로 개념을 다시 다져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이 가을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그 개념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시 형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현상에 적용하는 흔히 말하는 창의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밑에부터 조금씩 연습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좀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것부터 연습을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3월부터는 전 범위로 해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기출되기를 이렇게 기출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훈련을 다 시키는 과정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2단계 지필고사 있기 전까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갈 거고요. 파악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